내가 왜 진작 관계를 끊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전히 자신에게 원인을 돌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기 혐오로 인한 고통의 시간들을 상당히 보내고 있는 점이 무척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 김도연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가해를 데이트폭력이다라고 합니다. 행동통제부터 시작해서 언어폭력, 정서폭력, 그 밖에 또 스토킹, 성폭력 등이 해당됩니다.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을 제공해서 피해자분들이 원만한 사회적 적응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내의 데이트폭력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고 또 나아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데이트폭력 가이드라인 등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범죄 재발 방지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인관계 또한 인간관계입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특별한 관계이죠. 그런데 오히려 상대를 소유하려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릇된 행동이 앞서다 보니 데이트폭력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특징을 보면 자기중심적 태도뿐만 아니라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반사회성 성격, 경계성 성격 등 성격장애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 중심적으로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 하니 이로 인해서 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가해자에게 어떤 지배 행동을 강화하는 정서폭력의 가장 큰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게 되고 또 피해자는 이 모든 상황이 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다라는 잘못된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가스라이팅이 반복되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삶의 어떤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인식 제고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트 폭력을 남녀 간의 문제로 치부한다거나 대처 능력의 어떤 미비점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사회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별을 넘어서 개인을 그 주체적인 인격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트 폭력 방지법의 제정입니다. 데이트 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또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 그리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보호 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어떤 세 번째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가해자를 구속,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어떤 데이트폭력 피해다라고 한다면 단 한 번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엄정 대응을 하지 않으면 두 번째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 체계부터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데이트 폭력 피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 신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 금지 조치를 초기부터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데이트 폭력 피해자분들의 어떤 심리, 의료, 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일원화해서 또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해 드릴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사회적인 지지와 공감 속에 삶의 안정과 안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